반갑습니다. 사회디자인연구소 김대호 소장입니다. 제3의 길이 원래 부패 언론입니다. 그 담론이라고 하는 국가개혁 담론이라고 하는 각자 요리를 갖다가 열심히 팔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팔고 있는 요리를 갖다 가져와서 상 차려가지고 부패상을 차려가지고 이제 그 사람들한테 이제 파는 그 언론이니까요. 비폐 언론인데 사실은 오늘도 저는 국가개혁 담론의 비폐 식당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평소 이제 주로 팔던 요리를 제가 들고 왔습니다. 그것이 이제 공공개혁과 민주주의입니다. 여기 그 인원이 적다고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한 10만 명 정도로 보입니다. 아니 유튜브로 해가지고 이렇게 퍼져나가면은 몇만 명이 보는데 이게 왜 10만 명이 아닙니까? 아까 적다 그러는데 지금 상당히 좀 유감입니다. 자, 10만 명의 어떤 청중들에 대해 가지고 제가 이제 평소 팔던 요리를 이렇게 팔아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거 요리할 때 이걸 갖다가 자기 요리를 갖다가 뭐 1시간에 걸쳐 가지고 이렇게 큰 요리 들고 와서 팔면은 그 맛있게 먹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아마 이게 짜증 낼 것 같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15분 내에 제가 팔던 요리의 에센스를 이렇게 좀 선보이려고 합니다. 저는 그 공공 문제는 한국에서 무지, 착각, 사기, 분식이 가장 심한 동네가 바로 전 공공 담론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넘겨주십시오 이게. 그때 이제 우리 2017년 어떤 대선 전후 해가지고 그때 이제 우리 이제 공공개혁 담론이 잠깐 이렇게 부상을 했는데 그때 계기가 뭐냐면은 공공부문 일자리 81만 개입니다 이게. 그 중에 그 공공부문 일자리가 17만 그 공무원은 17만이고 나머지 64만이 이른바 이제 그 공기업이지 않습니까? 공공기관이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그게 대한 문제 제기를 갖다가 하니까 내놓은 게 뭐냐면은 한 명당 평균 7급 7호봉 기준 3천만 원으로 가지겠습니다. 이거 9급 1호봉이나 2호봉으로 해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계속 승진을 갖다 한다 그랬을 때 평균적으로 7급 7호봉에 연봉 3천만 원이 된다. 그러면서 이제 5년치 이게 예산을 갖다가 이렇게 잡아놨습니다. 그런데 상식을 가진 사람은 공무원은 기본적으로 9급 1호봉, 2호봉으로 3호봉으로 뽑아 놓으면은 기본이 30년이 갑니다. 그죠? 자, 퇴직하고 나면은 연금 30년을 지급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제 그분이 돌아가시면은 유족윤금이 대단히 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배우자가 10년 정도 더 살면은 이거는 앞에 현직 30년, 연금 30년, 유족연금 10년, 총 70년짜리 정책입니다. 그 정책을 겨우 5년을 갖다 내놓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9급 1호봉, 2호봉, 3호봉으로 출발하면은 이게 이제 30년을 갖다 근무하면은 대충 7급 이게 7급 18호봉 정도 되는데 그에 해당되는 게 한 6천만 원 됩니다. 이게. 그런데 거기에는 연금 빠져 있습니다. 무슨 복지 포인트도 빠져 있습니다. 그다음에 무슨 재반 어떤 연가 보상비라든지 출장 수당이라든지 이러저런 거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납세자연맹에서 공무원 한 명당 평균 얼마 들어가는가 보니까 직접 경비가 1억이 됩니다. 이건 공무원들이 다 인정하는 겁니다. 1억 원이 드는 겁니다 이게. 거기에는 예컨대 뭐 물값, 무슨 피식값, 피복값, 난방비 이런 것들 다 빠집니다 이거. 자, 한 명당 평균 1억이 드는데 이거 30년을 갖다가 이렇게 30년짜리입니다 이게. 연금하면은 뭐 그보다 좀 덜 들긴 하겠죠 이게. 보다시피 지금 이 자체에서 엄청난 분식들이 사실은 있는 겁니다 이게. 그 다음에 규모와 관련해서도 그렇습니다. 그때 얘기가 그랬습니다. 한국의 공공부문 규모가 보니까 OECD 그 통계를 보니까 총 취업자의 7.6%고 OECD 평균은 21.3%인데 그것을 그러면은 절반으로 올리자. 절반으로 해당되는 것이 3%포인트입니다.
그럼 총 취업자가 2,700만이니까 2,700만 곱하기 3% 하니까 거기서 바로 81만이라고 하는 답이 나온 겁니다. 그런데 이웃 일본은 우리가 7.6일 때 이웃 일본은 7.9%입니다. 자, 그러면 OECD 평균은 왜 그리 높냐? OECD 평균은 기본적으로 우리 예컨대 의료 인력이 100만 명이 넘는데 대체로 OECD 국가들은 의료가 공공 부분입니다. 이게 우리는 아마 10%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그 다음에 교육과 관련해서도 우리는 예컨대 사립학교라든지 이런 형태로 해서 지원하는 것이 많지 않습니까? 이게 사립유치원이라든지. 그런데 그쪽은 공공이 하지 않습니까? 예컨대 이런 차이를 무시하고 우리가 공공 부분 어떤 고용 규모가 적으니까 이거를 3% 81만 개를 갖다 올리자라고 하는 것 자체가 도대체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이건 도대체 무지인지 착각인지 사기인지 분식인지를 갖다 제가 잘 모르겠어요. 아마 그 사람들도 잘 모를 겁니다. 이게 바로 이제 공공담론이 그렇습니다. 이게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그 유승민 안철수가 이제 그 문재인의 공약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니까 그 며칠 뒤에 이제 그 한국은행에서 이제 뭐 우리 공공부의 규모에 대해 가지고 이렇게 내놨습니다. 그때 이제 뭐 일반 정부하고 공기업하고 뭐 이렇고 그런 얘기를 갖다 쭉 했어요.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는 공기업 얘기는 별로 안 했습니다. 근데 이제 공기업을 뜯어 보니까 우리가 보통 그 재벌 우리 기업들 대기업 집단을 순위를 매길 때 자산을 가지고 매깁니다. 그런데 보통 공기업을 빼고 매깁니다. 근데 공기업을 포함해서 해보면은 항상 2등, 3등, 4등에 보면은 한국전력공사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들어갑니다. 쭉 내려가 가지고 한국도로공사가 10위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포스코가 나오는데 포스코는 민간기업입니다만은 다 아시다시피 정권의 전리품입니다. 농협 이거 민간기업입니다. 이거 공기업 아닙니다. 이게. 그런데 농협도 사실상 전리품이죠. 그 다음에 KT 역시 민간기업인데 역시 전리품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산업은행에 지금 들어누워 있는 기업들 많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은 공기업은 아니지만은 역시 정권의 전리품입니다. 자, 서울메트로 그때 구의역 김군 그 김군이 그때 이제 일하다가 이제 죽었습니다. 그때 은성 PSD라고 다녔습니다. 은성 PSD는 매출의 100%를 서울 메트로에 의존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메트로 낙하산이 떨어졌지 않습니까? 이거는 공기업은 아니지만은 사실상 이거는 그냥 정권이 마음대로 사람을 갖다가 이렇게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고 사람을 내려 꽂을 수도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 공공기관 자체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월등히 방대합니다. 이게 방대할 뿐만 아니라 거기에 대해 가지고 아무런 어떤 제동장치가 없습니다. 예컨대 우리 탈원전 이게 결국은 한수원의 이사회를 움직여 가지고 지금 탈원전을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한수원 이사회에다가 권력이 정권이 마음먹으면 사람을 갖다가 얼마든지 내쫓을 수 있고 내려 꽂을 수가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원래는 그게 공공성, 전문성, 중립성을 갖다 가진 기구로 만들어야 된다. 보통 다른 나라는 그렇게 합니다만은 우리는 권력이 마음대로 어떤 사람을 내쫓을 수도 있고 사람을 갖다 내려 꽂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방송통신위원회라고 하는 존재가 우리 종편들의 인허가 끈을 쥐고 있습니다. 종편을 갖다가 일순간에 문 닫게 만들어버릴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하니까 결국 방송 패널에 영향을 갖다가 주죠. 프로그램에 영향을 주고 PD에 영향을 주고 패널에 영향을 갖다 줍니다. 자, 그러면서 엄청나게 어떤 광범위한 우리 어떤 대한민국을 갖다가 정권 내지 권력의 노예로 사실은 만들어버리고 있는 겁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바로 이 민간기업인 포스코와 KT 사장들인데 역대 사장들인데 정권이 바뀌면은 주로 검찰 수사가 들어가 가지고 이 사람을 갖다가 횡령이라든지 이러저런 형태로 압박을 해 가지고 내쫓았습니다. 그다음에 농협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아마 지금 카이스트 지금 총장에 대해 가지고 거짓거리를 지금 하고 있을 겁니다. 가겠습니다.
자, 이거는 뭐냐면은 일본 인사원이라고 있습니다. 일본 인사원에 들어가면 일본의 공무원들의 평균 급여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일본이 우리보다 국민소득이 30%가 높습니다. 그리고 일본 공무원들이 우리 공무원들보다도 평균 근속 연수가 6년이 길고 나이는 1살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평균 월급에는 41만 7천 엔입니다. 이거 원화로 붙이면 417만 원이고 곱하기 12 하면 5,130만 원입니다. 같은 시기에 우리는 6천만 원이었습니다. 이게 그나마 복지 포인트 빼고 그렇습니다. 이게 이런 식으로 우리 어떤 공무원이 어떻게 보면은 세계 최고의 어떤 대우를 갖다가 받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됐냐? 일본은 공무원급여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공무원급여법은 일반 어떤 국민들의 평균 수준에 대해서 크게 괴리되지 않는 어떤 장치입니다. 어떻게 했냐? 50인 이하 기업 36.9%, 50인 이상 기업 63.1%를 갖다 섞어가지고 거기다가 나이하고 뭐 근속 기간이란 이러저러한 것을 다 감안해가지고 테이블을 만듭니다. 이것이 만약에 전년 대비해가지고 떨어졌다, 마이너스가 됐다 그러면은 공무원도 무조건 거기에 맞추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어 있냐? 넘어가겠습니다. 우리는 공무원 급여법이라는 건 없습니다. 도대체 이 정체는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상시 근로자 100인 이상 민간 기업의 사무관리직을 기준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상시 근로자 100인 이상이면 상당히 규모가 큰 기업입니다. 그걸 갖다가 그래서 사무관리직을 갖다 뽑아내가지고 그걸 기준으로 하니까 이른바 공무원 민간 임금 접근율이라는 개념을 만듭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대해 가지고 옛날에 잘 나갈 때 94%까지 갔다가 지금은 82%니 83%니 아주 적어요 하면서 좀 더 올려주세요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기준 자체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원래 이런 것들은 국회가 공무원 급여법을 만들어 가지고 원래 통제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통제를 하지 않다 보니까 공무원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가장 이렇게 꿀을 맛있게 많이 빠는 집단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하는 일에 비해 가지고 월등히 높은 임금과 연금과 고용 안정성을 누리니까 최고 선망의 직장이 돼 있고 우리 한국에서 똘똘하다는 친구들은 저기 지금 노량진 고시공시촌에서 청춘을 지금 완전히 썩히고 있습니다. 100명에 1명이 되겠죠. 나머지 99명 다 떨어질 텐데 그 사람들 다 폐인이 됩니다. 한국에서 가장 이렇게 창의와 열정이 뛰어난 청년들을 지금 완전히 지금 이렇게 폐인으로 지금 만들고 있는 겁니다. 이게 대학 도서관도 다 고시공시족에 의해 가지고 점령돼 가지고 사실은 학문이 초토화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어떤 공공 문제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렇게 81만 명이나 늘리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대해서 임금, 연금에 대해서 복리후생 등에 대해서 개혁하겠다는 얘기는 전혀 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미친 정권입니다. 이거는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미친 정권입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원래 공무원 총정원령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 김대중 대통령께서 1999년 1월 1일 날 우리 국가공무원의 총정원은 27만 3,982명으로 한다고 못을 딱 박아놨습니다. 그 틀 안에서 나가는 만큼 사람들을 갖다가 뽑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원래 김대중 정권과 노무현 이명박 정권까지 단 한 명도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박근혜 정권 때 2만 명이 늘었습니다. 29만 3,982명으로 늘었고 문재인 정권 들어와 가지고 완전히 꼬피가 풀렸습니다. 지금은 뭐 30만 얼마 돼 있는데 이론상 이거는 뭐냐면 얼마든지 사실은 늘릴 수 있습니다. 문제는 국가공무원 총정원령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갖다가 강하게 억제해야 된다라고 하는 우리 대한민국 어떤 국민들과 역대 정권의 컨센서스를 갖다가 완전히 허물어 버리니까 지금 지방 쪽은 원래 이거는 지방 공무원은 총정원령이 있는 게 아니고 원래 총액인건비제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걸 갖다가 완전히 풀어놔가지고 지금 지방 공무원들과 지방 공기업들이 지금 막 그냥 인원을 갖다가 늘리고 있습니다. 일반 공공기관에서 늘리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어떤 등에 빨대를 꽂아가지고
쪽쪽쪽쪽 빨고 있는 이 공공부문 종사자들의 규모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자, 가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어떤 그 정부 수입이라고 합니다. 이게 정부 수입이 지금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늘어나왔는데 더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나라 없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표는 뭐냐면은 우리 어떤 정부 수입, 우리가 GDP의 한 35% 됩니다. 2016년에 34%였고 2017년에 35% 돌파하고 2018년에는 36%, 7%를 돌파하고 계속 지금 급격하게 올라가고 있는데 복지지출 수준은 GDP의 10%입니다. 스위스가 우리하고 똑같이 정부 수입이 35%인데 그쪽은 복지지출 20%입니다. 우리는 정부 수입 35%에 GDP 복지지출은 10%가 되는 겁니다. 이게. 자, 미국과 일본이 우리보다 정부 수입이 적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지출이 20%가량 됩니다. 도대체 이게 뭘 의미하느냐? 한마디로 말하면은 대한민국은 저부담 저복지 국가 아니고 중부담 저복지 국가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그냥 정확하게 말하면 대한민국은 관에 의한 가렴주구 국가입니다. 이게. 이 가렴주구 국가를 갖다가 강화하기 위해 가지고 지금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이런 좋은 일자리 주면 아마 그 사람들은 문재인 정권의 골수 지지자가 될 겁니다. 그죠? 국민들은 완전히 그냥 모래알처럼 흩어져 있고 이 빨대를 국민의 등에다가 빨대를 갖다 꽂아서 빨아먹을 수 있는 이런 어떤 권리를 갖다 갖고 있는 사람들 수십만 명이 늘어나면 이 사람들은 문재인 정권의 핵심적인 지지자가 될 겁니다. 이게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제가 여태까지 공공개혁을 얘기하면은 이런 얘기를 갖다가 쭉 합니다만은 왜 제가 이제 민주주의를 얘기를 했느냐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이 문제의 뿌리가 깊습니다. 원래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자신의 자유, 자유로 하면 욕망 추구의 자유고 이윤 추구의 자유고 행복 추구의 자유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핵심적으로 재산권이 있는 겁니다. 즉 자기의 어떤 자유와 재산을 지키기 위해 가지고 계약을 갖다가 합니다. 그럼 자기가 필요한 어떤 상하수도 서비스, 교육 서비스, 국방 서비스 뭐 이러저러한 서비스가 있는데 그거를 갖다 생산해야 되는데 자기가 생산 못하니까 그것을 계약 방식으로 잘할 수 있는 단위에다 이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유에서 출발해서 마을로 뭔가를 갖다가 계약을 통해 가지고 위임을 합니다. 계약할 때는 비용 대비 편익을 갖다가 엄밀하게 따집니다. 이게 그 과정에 법을 만듭니다. 그래서 개인에서 마을로, 마을에서 지방으로, 지방에서 중앙이나 연방으로, 중앙이나 연방에서 국제기구로 이런 식으로 이제 보충성 원칙에 의해서 이임을 합니다. 그 과정에서 상호 합의에 의해서 법을 만듭니다. 그런데 원래 민주주의는 바로 여기에 입각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공무원의 어떤 고용임금연금은 세금을 내는 사람들이 마을 단위에서 또는 지방 단위에서 모여가지고 도대체 그 몇 명을 뽑으면 좋을지 이 사람들한테 고용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렇게 합니다. 잘 작동하는 아까 35% 정부 수입에 복지지출 20%인 스위스는 거기 공무원들 가보면 파트타임 무지하게 많습니다. 월수금 파트타임 2시에서 5시까지 일하는 파트타임 10시에서 5시까지 일하는 파트타임이 쫙 있고 그 사람들의 어떤 이 급여 수준이 결코 높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스위스 민주주의가 돌아가는 겁니다. 다른 나라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자유에서 출발하는 게 아니고 이른바 도리나 도덕이나 당위에서 출발합니다. 자, 도리와 당위를 선포하는 주체는 성왕이거나 성현이거나 북한에서는 이른바 위인이라고 하는 자청하는 수령이 딱 선포를 하는 겁니다. 비용 편익 개념 없습니다. 계약 개념 없습니다. 보충성 원칙이 없습니다. 이게 대한민국은 지금 이게 그 서구 어떤 문명의 뿌리가 사실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계약 개념도 없고 비용 대비 편익 개념 없고 위에서 쉘이 그냥 최저임금을 7,530원 갖고 어떻게 먹고 사나 더 올려 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국가가 폭력을 통해 가지고 온갖 규제를 통해 가지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도덕 감정을 우리한테 강요를 하는 형태로 그렇게 가 있습니다. 이게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그 공공개혁을 갖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한테는 사실은
법치를 얘기하는데 법 자체가 상호 보편 이성과 양심을 구현체가 아닙니다. 자칭 위인이나 수령이라고 하는 작자, 그 작자들이 일방적으로 사실은 선포를 갖다가 한 겁니다. 이게 그래서 지금 같은 법에 대한 존중감이 없는 거고, 법은 남들을 갖다가 때려잡는 어떤 수단처럼 돼버린 겁니다. 이게 제 얘기는 보다시피 현재 우리 어떤 공공의 어떤 문제는 거대한 빨대 집단들을 갖다가 엄청나게 키우고 있고, 바로 지금 현 정부는 그쪽을 키워가지고 자신들의 어떤 핵심적인 어떤 지지층을 만들려고 한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 부분들이 우리한테 무비판적으로 수용됐던 거는 우리 역사 문화적으로 우리가 이게 공공을 이거는 자유를 위해 가지고 보충성 원칙에 의해 가지고 권력을 갖다가 이렇게 위임을 갖다가 한 존재, 그래서 최소한 작은 정부를 가져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 개념 자체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렴주구 국가 자체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무덤덤 내지는 무감각하게 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공공개혁 없이 민주주의를 얘기를 할 수 없습니다. 공공개혁의 핵심은 단순히 어떤 공무원의 임금, 연금과 복리후생 이거 자체를 갖다가 민간 수준으로 맞추는 것을 넘어서 국가가 갖고 있는 저 거대한 권력을 지방으로 내리고 개인한테로 내리는 겁니다. 이게 그다음에 시장으로 사회로 이걸 갖다가 내려가지고 그래서 국가를 갖다 권력을 최소화시키는 것이 관건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